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유한 변호사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2021년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해서 일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네.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휴일이 이틀 근무하는 경우에 총 16시간, 그래서 일주에 68시간 근무하도록 해도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일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2시간 근로제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52시간까지만 할 수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네. 개정했단 말씀이시죠? 그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좀 변경이 됐을까요? 네,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 및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이미 네.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올해 7월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네, 다 그렇죠. 적용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네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된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사업주는 어떠한 좀 제재를 받을까요? 이제 사실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 이제 다만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이제 4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두고. 그러면 약간 유예를 해주는 거네.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네, 그렇죠. 네. 어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주가 이런 거를 위반했을 것을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근로기준법은 사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이제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강요받았다면 네네. 근무한 시간을 캘린더에 기재를 하거나 캘린더에 기재. 아니면 출퇴근 시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아니면 출퇴근 확인서, 또 업무 관련 이메일 발신 수신 내역 등을 이제 다 수집을 해서 이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는 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추가적인 근로, 그러니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큼 수당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이걸 위반을 해서 네. 근로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생각해서 혹시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이제 이직 또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정도면 좀 넉넉 잡아서 9주 정도. 그죠. 9주 정도 일한 시간, 이 시간의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그 요건을 좀 약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경된 내용 중에 휴일 근로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근로자가 이제 모두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저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은 이제 관공서 휴일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연차를 뭐 대체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쉬게 했는데요. 이제는 법정 공휴일이 이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연차 휴가를 대체한다라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받았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마다 휴일에도 좀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 대표가 대체 휴일을 지정해서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네. 된다. 네, 지정해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음. 휴일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서 24시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 그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 네,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연차 소멸 시기에 변경이 혹시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네. 어떤 내용인가요? 연차는 이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이제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의 네. 경우에. 네, 그 경우에 이제 흔히 월차라고 해서 월차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 그래서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개정 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네. 그러면 1년 입사 후 1년 후에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그 전에 쌓였던 연차들을 다 써야 되는. 네, 그 전에 다 써서 이제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네. 다 쓰려면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연차가 네. 얼마나 남았는지 뭐 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된 규정도 혹시 있을까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연차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1차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럼에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서 2차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쌓인 월차는 다 써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법에서 좀 정해놓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쉬지 않은 경우에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니까.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촉진제를 네.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좀 제재 규정이 있나요? 촉진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은 당연히 휴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죠. 네, 휴가 수당은 이제 통상임금으로 통상임금 네, 기준으로 네.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 휴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차 촉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 전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제 미만, 그러니까 뭐 1월에 연차가 발생했는데 3월에 퇴직하는 그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 견해로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되기 전에 6개월 미만 경우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생긴 월차에 대해서는 월차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 때문에 쓸 수 없어도 그거를 대시할 만한 그 임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게 2021년 좀 새롭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의문이 되시는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수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